18살 청소년이 아무런 자격 없이 돈도 없이 11만 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이 청소년은 운이 아니라 하나의 명확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바로 큰 꿈 대신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었죠. 수백만 달러를 벌겠다는 막연한 야망 대신 그는 먼저 1만 달러를 버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1만 달러를 벌어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친구가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암호화폐에 뛰어들고 내일 유튜브에서 누군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성공했다는 영상을 보면 주식 거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과 엄청난 행운이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매일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는 확실한 시스템이거든요. 처음 하나만 달러를 버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는 순간 돈을 버는 것이 운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사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한번 그 방법을 터득하면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진정한 부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하나만 달러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것을 장기적인 부로 전환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찾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가지 옵션만 존재합니다. 직접 서비스 판매, 지역 제품 판프, 글로벌 제품 판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판매죠. 이 4가지는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돈을 버는 속도와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옵션인 직접 서비스는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 트레이닝, 배달 운전, 개 산책, 네일 디자인, 이발, 비디오 촬영 같은 것들이죠. 이런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들리지만 즉시 지불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데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약간의 기술과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한 청소년은 10대 시절 부유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차를 씻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흥미로웠어요. 정돈된 정원을 가진 집을 찾되 차는 더러운 곳을 목표로 삼았죠.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차도에 반짝이는 차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단순한 논리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그는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서비스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하지 않죠. 어떤 달은 바빴지만 어떤 달은 일거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에 한 사람과만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이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거죠. 대면 서비스는 시작하기에는 좋지만 빠르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지역 제품 판매입니다. 가정에서 구운 제품, 수공예품, 예술 작품, 신선한 농산물 같은 것들을 파는 거죠. 이것도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이지만 하룻밤 사이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서비스처럼 작업이 끝나면 바로 돈을 받는 것과 달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세차 사업에서 번 돈의 일부로 이 방법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렴한 모델 비행기 부품을 구입해서 조립한 다음 주말에 가던 RC 빌업 사람들에게 판매했죠. 처음에는 좋아하는 취미로 돈을 번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많은 노력을 들이는 데 비해 수익은 매우 적었던 겁니다. 수입의 대부분이 재료 비용으로 소모됐고 고객 기반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지역 제품 판매는 좋아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재미있을 수 있지만 확장성 면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옵션인 글로벌 제품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의류 브랜드 시작, 드롭시핑, 스니커즈 재판매, 주문형 인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대면 서비스나 지역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고객 기반의 규모입니다. 글로벌화는 훨씬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도시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나 구매할 수 있죠. 한 사업가는 자신만의 글로벌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중국까지 날아가 제조업체와 협력했습니다. 모델 비행기 디자인을 제작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드롭시핑이나 주문형 인쇄를 선택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번 판매할 때마다 수익을 새로운 제품에 재투자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진행이 꽤 느렸어요. 10개 품목을 판매한 후에는 수익을 챙기는 대신 20개를 더 구매해야 했습니다. 돈이 끝없는 재입고 주기에 갇혀버린 거죠. 결국에는 가치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1에서 3개월을 기다릴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고 나면 글로벌 제품은 가장 수동적이고 효율적인 돈 버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이 많은 사업가들이 글로벌 제품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옵션은 온라인 서비스 판매입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죠. 카피라이팅, 비디오 편집, 썸네일 디자인, 광고 게재, 소셜미디어 관리 등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 대면 서비스와 글로벌 제품의 이점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글로벌 도달 범위를 얻으면서도 서비스의 높은 이익 마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품은 20에서 30%의 마진을 얻고 나머지를 재투자해야 하지만 서비스는 70에서 80%의 마진을 제공하며 이는 바로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첫날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네 가지 옵션 모두 하나진 달러를 버는 환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온라인 서비스 판매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높은 마진, 글로벌 고객 기반, 그리고 즉각적인 수익 창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점을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이제 정확히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당신이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당신이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셋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스위트 스팟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완전히 준비가 될 때까지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몇 달 또는 몇 년을 보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제 경험을 얻어야 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목표는 동시에 돈을 벌고 배우는 것이니까요. 고소득 기술을 하나만 달러 소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기술 피라미드를 숙달해야 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 결코 돌파하지 못할 겁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진짜 돈을 벌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포지셔닝입니다.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동일하지 않아요. 진짜 돈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개인과 다르게 돈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업이 한 달에 5만 달러를 벌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객이 필요하고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며 경쟁에서 눈에 띄어야 하고 더 많은 리드를 판매로 전환해야 하죠. 이러한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기업은 항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포지셔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유튜버를 위한 비디오 편집기 대신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가를 위한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어요. 고객을 위해 무작위 썸네일을 만드는 대신 기존 크리에이터의 메인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죠. 카피라이터라면 값싼 기사를 쓰지 말고 랜딩 페이지 최적화에 집중하세요. 이는 더 많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레버리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활용하지 않으면 일반 달러를 벌 수 없어요. 기업은 노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근무 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제공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면 즉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실행하기로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죠. 시간당 요금을 청구하면 고정 요금에 묶이고 고객은 항상 근무 시간을 낮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가져온 돈을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하면 갑자기 비용이 아닌 이익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작업이 직접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소셜미디어 관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물을 예약하고 댓글에 답장만 하는 경우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략이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리드, 더 많은 판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단순한 비용이 아닌 귀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당신이 하는 일에서 그들이 얻는 것으로 피치를 바꾸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도달입니다. 사람들이 시작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항상 고객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게임은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당신에게 오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하죠. 최근에 영화 스타일 포스터를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찾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이런 종류의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틱톡을 검색하는 것이었죠. 한 사람이 검색 결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에게 연락하여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 디자이너는 재미로 틱톡에 자신의 디자인을 게시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부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디오는 계속 인기를 얻었고 받은 편지함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요청하는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몇 주 후에 그는 다시 연락해서 어떻게 돈을 받기 시작할지 물었어요. 결국 그는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저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라도 항상 온라인에 작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회가 올지 알 수 없거든요. 비디오를 편집할 때는 편집 전후 클립을 보여 편집이 콘텐츠를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는지 강조하세요. 썸네일을 디자인할 때는 디자인이 왜 더 많은 클릭을 얻었는지 설명하고, 소셜미디어를 배우고 있다면 처음부터 계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문서화하세요. 네 번째 요소는 자동화입니다. 사이드 비즈니스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95%는 실제로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합니다. 수많은 카피라이터, 썸네일 디자이너, 웹 개발자, 비디오 편집자와 함께 일한 후 말씀드리자면 그들 중 95%가 제때 납품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마감일을 완전히 놓칩니다. 가장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이를 간과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죠. 수천 달러를 지불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의 최고는 아니지만 가장 조직적이며 마감일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명확하게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어주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계속해서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기억이나 지저분한 메모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화를 사용합니다.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모든 것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CRM 시스템은 누구와 대화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스크롤하여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찾는 대신 모든 것이 한 곳에 있죠. 멋진 보드로 모든 기회를 시각화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예상 수익을 확인할 수 있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 및 회의 일정을 쉽게 예약할 수 있고 이메일과 메모, 파일을 모두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어요. 정리하기가 매우 쉽죠.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쉽게 추적하여 마감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후속 조치를 위한 알림을 설정하여 하루가 끝날 때 항상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단순히 숙련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그 소득을 장기적인 부로 전환하는 겁니다. 은행에 최소 100만 달러가 있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슈퍼카나 디자이너 옷, 밤 외출은 소득을 장기적인 부로 전환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자들은 소득을 쓸 무언가로 보는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 척도를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플레이까지 돈을 넣는 4가지 주요 영역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고액 저축 계좌입니다. 고액 저축이라고 부르지만 솔직히 이자율은 3% 정도예요.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두거나 매달 엄격한 예금 한도에 동의한다면 더 나은 이자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축이 인질로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 돈을 꺼낼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투자가 아니라 단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시기에 투자를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갑자기 비상시에
돈이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금을 저축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고금리 저축 계좌는 재정적 안전망과 같습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 장기적인 투자를 망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갖는 거죠. 두 번째 투자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인덱스 펀드와 ETF 덕분입니다. 간단한 장기 인덱스 펀드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이점은 유지 관리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다양한 인덱스 펀드와 ETF가 많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물론 SP500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상장된 503개 기업이 하나의 쉬운 투자로 묶여 있는 거죠. 또한 전체 주식 시장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 투자자에게는 VTSAX가, 영국인에게는 VWRL ETF가 가장 좋아요. 신흥시장 인덱스 펀드에 약간의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VWO가, 영국에서는 VFM ETF가 좋지만 다른 신흥시장 펀드도 많이 있으므로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인덱스 펀드 이름에 눈이 멀었다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지난 10년 동안 10%가 넘었습니다. 18세에서 67세까지 매일 커피를 사는 대신 $5만 투자하고 동일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100만 이상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다는 의미죠. 67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세 번째 투자는 개별 주식입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개별 주식은 특히 소액의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인덱스 펀드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주식을 고르고 회사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실제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는 동기를 결코 얻지 못했을 거예요. 시작할 때 개별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도 더 높지만 소액만 투자하는 경우 유용한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죠. 너무 많은 것을 걸지 않고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특정 회사에 직접 노출된다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는 회사의 성과가 매우 좋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만 차지할 수 있지만 개별 주식으로는 더 집중된 투자가 가능해요. 물론 이는 더 많은 기복을 의미하지만요. 네 번째 투자는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2009년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실제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실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통화라는 아이디어는 너무 위험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19년 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을 담그기로 결정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더 많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했던 거죠. 이것은 확실한 움직임이었고 지금은 꽤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모든 코인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번 모든 사람에게는 그만큼 빨리 잃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은 암호화폐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포지션을 구축하고 달러 비호 비용 평균화를 하며 나쁜 가격에 그냥 뛰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암호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따릅니다. 스스로 조사하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넣고 기다리는 것 이상입니다. 각 투자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죠. 결국 첫 하나만 달러를 만드는 것은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과 실행력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서비스를 선택하고 포지셔닝을 최적화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고객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들며 자동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누구나 첫 하나만 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부는 그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죠. 고액 저축 계좌로 안전망을 만들고 인덱스 펀드로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개별 주식으로 시장을 배우고 암호화폐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 이런 다층적 접근이 소득을 진정한 부로 전환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하는 인내심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작게 시작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곧 가장 빠른 길이죠. 처음 하나만 달러를 벌어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력이 결국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은 첫 1만 달러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것을 장기적인 부로 키우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